안녕하세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배우는 전 단계를 들어가면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에 1번 전기의 기본이라고 제목을 크게 써주시고요. 두 번째 1번 뽀로로 장난감에 전구를 켠 것을 오늘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킨다라고 하면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면 와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켜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 이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흐르게 하는 내 기본적인 도구인 얘는 누굴까요? 참고로 여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에요. 예, 건전지죠. 건전지를 뽀로로 장난감에 이렇게 넣으면 전선이 있고요. 그 전선 중에서도 그 전선은 전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구.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여기 전구를 켜는 거. 이게 미션입니다. 먼저 이렇게 전구를 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선이 필요하죠. 자, 이것이 뭐예요? 전선이죠. 전선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은 금속 원자들로 되어 있을 거고요. 뭐 구리나 니크롬선이나 그 원자들 보면 자세히 보면 원자핵과 그 주변에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원자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또 원자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더 원자핵과 전자 중에서 가볍나요? 그쵸. 얘가 더 가볍죠. 얘가 누구예요? 전자죠.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마이너스를 띠죠. 전자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즉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는 거, 이거를 전류라고 합니다. 전선은 있지만 그 전선 안에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선생님 전하의 흐름이라면서요. 여기 전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이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누구예요? 저기 전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전류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단위 시간 단위에 전하에 흐르는 양을, 즉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는 양을 전류라고 해요. 그냥 선생님이 전하가 흐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류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자,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5A, 1A가 흐른다 이러면 5A가 1A보다 더 그 전자가 많이 흘러가는 양이겠죠. 그럼 기호는 전류라는 한글 대신에 I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전자가 지금 흐르는 걸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흘까요?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전자가 어떻게는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흘러야 돼요. 왜냐? 자기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그런데 전류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흘까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합니다.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여기 건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죠. 선생님, 전류가 전자가 흐르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방향이 달라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가 플러스를 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띄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당연히 전류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수많은 물리의 정기적 공식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나중에야 전자가 마이너스를 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공식들을 다 여기에 맞춰서 다 했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겠죠. 근데 안 고쳤어요. 안 고치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흐른다고 하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전자의 흐르는 방향은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고 하고요. 전류는 어떻게 흘러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들아, 전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얘를 밀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밀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그걸 제공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전지죠. 자,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어떤 에너지를 건전지가 역할을 하고 전압이라고도 합니다. 전하를 밀어주는 어떤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건전지겠죠. 그리고 전압은 보통 건전지는 1.5V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볼트. 또 영어로는 그냥 전압 대신에 V라고 표시도 해요. 그러면 이제 3V짜리가 있고 1.5V짜리가 있어. 그러면 3V가 더 밀어주는 능력이 크겠죠. 그럼 여러분, 전류가 흐를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압이 더 크면 클수록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할 거예요. 잘 밀어주는 에너지가 크니까요. 자,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I와 V는 서로 비례관계예요. 비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V가 커지면 I가 커지고 V가 작아지면 I가 작아진다. 이런 관계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삼총사, 전선이 있고 그 전선 안에 전류가 흐를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밀어줘요? 전압이 밀어줘야지만이 지금 전기가 결국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와, 전기가 흐르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기가 흐르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뽀로로 전구에, 장난감 전구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걸 느낄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빛이 들어올까요? 마지막 4번 할게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전선 도선상에도 원자핵과 전자들이 다 분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러니까 전류들이 막 지나가면서 자꾸 거기 있는 원자핵과 전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흐르는 거를,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 내에서도 어떤 저항이 있고요. 특히 이 전구를 지날 때, 전구에는 특히 저항이 큰 니크롬선을 써요. 니크롬선이라고, 니켈과 크롬을 합금한 선인데요. 합금한 거.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니크롬선을 지날 때는 훨씬 더 여기 전자들이, 여기 전하가 흐를 때 훨씬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많이 심하게 부딪히다 보면 그때 열과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옴, 기호로는 R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크롬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구를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류가
니크롬 여기 전구에 있는 저항과 부딪혀서 열과 빛을 내기 때문에 더 전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조금 막았더니 그로 인해서 열과 빛이 난 거고요. 다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압을 지나가면서 또 다시 펌핑 되어가지고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를 수 힘들겠죠. 그래서 저항 R과 전류 I는 어떤 관계일까요?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시간계를 선생님이랑 같이 아래에다가 써주세요. 아래에다가 빈칸에 지금 선생님은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류 I는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분모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R을 양쪽에 곱해주면 분모를 없애주면 전압은 IR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식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일단 뽀로로 장난감에 전구를 켜려면 필요한 삼총사가 누구? 전선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는 전압이 밀어줘서다. 그리고 저항을 지나면서 저항이 심한 곳을 지나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거다.